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2020년 7월 넷째 주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주간 운세 예보 시작할게요. 네 번째 주에 처음 볼 만한 구조는요. 이번 주는 뭐 짜잘한 게 좀 많아요. 예. 이쪽에 7월 26일에 수성하고 이제 시리우스가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올해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벌써 두 번 만났죠. 순역을 반복을 하면서. 자, 시리우스는 뭐 밤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이죠. 큰 계절이 알파성이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본인이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입장이든 주는 입장이든 상관없이 자기 권한이 행사되는 틀이 있을 거예요. 자기 영역이 있으면 뭐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자기 나와바리 안에서는 어떻게든 최고의 효율을 끌어내면서 완전 탄탄하게 세심하게 관리하는 게 그 관리자이자 보호자이자 수호자의 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영역은 정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튼튼하게 관리하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시리우스하고 수성이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책임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살펴본다는 거는 크게 보면 그 정말 좁은 책임하에 있는 월급쟁이가 아니고 사업해야 맞는 그런 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나 좀 큰 규모의 비즈니스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수성하고 시리우스가 만나면. 그리고 수성이 또 비즈니스 장사만 있는 게 아니고 학계나 이제 연구 쪽으로도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이 학자나 연구 쪽이라고 그래도요. 시리우스랑 만나게 되면 연구를 꼭 벤처 기업을 창업하고 이끄는 것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자기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뭐가 됐든 간에 올해 마지막입니다. 시리우스랑 만나는 건. 그래서 준비했던 것들을 이날 다 제대로 한번 던져보시길 권고를 할게요. 이런 기회 얼마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요. 7월 27일이죠. 수성하고 화성이 다시 한번 사각을 맺어요. 그래서 지난 7월 8일에 역행하던 수성이랑 이제 사각으로 만났었기 때문에 27일에는 그러니까 27일 밤하고 28일 새벽 사이입니다. 이때는 이미 수성이 순행으로 접어 들어가지고 속도를 회복을 했죠. 그래서 화성이 이제는 수성한테 따라잡혀서 다시 한번 사각을 맺게 돼요. 자, 화성이 지금은 느려졌어요. 왜냐하면 몇 주 후에 역행으로 돌아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화성이 느려지기 시작한 상태고, 그래서 따라잡히고 따라잡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한 달에 두 번 수성하고 화성이 사각을 맺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번이 딱 그렇거든요. 일종의 진풍경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백양궁 화성이랑 거해궁 수성의 사각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수성이 짓눌려서 고생하게 된 구성이에요. 그래서 수성이 빨라지고 지난번처럼 수성이 느린 상태가 아니고 이번처럼 수성이 빨라지고 화성이 느려져 봤자 이 일방적으로 수성이 눌리는 기본 구도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명분을 가진 화성 상사가 되게 빡빡하게 구는 상황에서 수성 부하 직원은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밤새 고생하면서 혼자 마음 상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자, 그래도 8이라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뭐냐 하면은 수성은 이미 빠른 속도로 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 고생을 하면 이 힘겨운 상황에서는 빠져나가면서 한동안은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8일의 수성 화성 사각은 좀 답이 없었어요. 완전 막막했죠. 수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보면 8일 주변에 다치고 병나고 고생하는 일들이 주변에 참 많았어요. 자, 그러나 돌아오는 27일 전후에는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딱 하루가 지나서 금성이 벨라트릭스랑 만납니다. 28일이죠. 자, 금성 벨라트릭스 조합은 5월 7일에 이미 많이 느려진 상황에서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28일에는 금성이 순행하면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벨라트릭스는 알키오네처럼 일종의 여전사 아마조네스의 별 중에 하나인데요. 벨라트릭스는 부족해서 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언제나 과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성과 만나게 되면 감정 과잉, 의욕 과잉, 기분 과잉, 그러니까 다 과잉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과잉이 부각이 되는데 절제하면서 선을 지켜야 되는 미묘하고 되게 민감하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사고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안 민감하고 안 예민하고 기분 나는 대로 막 질러도 되는 상황이나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자 개입이 돼서 연애 관계가 꼬여 있다거나 혹은 트러블이 반복이 돼서 마음이 이미 상해 있는 상황에서 대인 관계가 조금만 더 건드리면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참다 못해서 확 질러버리고 일을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일을 크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그 파인 컨트롤이 필요한 그 조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날 있으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막 질러도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현명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틀 뒤에 수성하고 목성이 접근 대립각으로 만나는 게 7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자, 거해궁 수성은 며칠 전에 그 화성이랑 백영궁 화성이랑 사각을 지나쳐 왔기 때문에 며칠 안 돼가지고 목성이랑 그러니까 대립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성 입장에서는 대립각이니까 힘들 것 같지만 목성이 자신의 이제 엑절테이션 로드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이벤트는 아니에요. 오히려 반갑죠. 그래서 화성한테 까이면서 되게 좀 뭐랄까 진이 빠져 있는 수성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목성을 보면서 정신 차리면서 의욕이 다시 샘솟을 수 있는 괜찮은 그런 이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이 맺는 대립각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래를 하고 계약을 맺기에 되게 좋은 날입니다. 특히 거해궁이기 때문에 집안이나 사생활 쪽으로 이사를 한다거나 냉장고를 바꾼다거나 에어컨을 고친다거나 자기 집 살림살이에 관련된 변화를 주기에 적당한 기간이에요. 꼭 집이 아니더라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 업장에 뭔가를 뜯어 고치거나 단장한다거나 뭔가를 하나 더 들여놓는다거나 인테리어 한다거나 등등등 그런 변화를 주기에 적당한 기간입니다. 혹은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내 사람들이랑 놀러 가거나 여행을 떠나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여름휴가. 코로나 때문에 좀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만 붙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아는 사람들이랑 놀러 가세요. 예. 그리고 같은 날에 목성이랑 만나고 불과 몇 시간 후에 수성은 카스토르 쌍둥이 자리 알파성입니다. 그 7월 30일에 동시에 다시 만나게 돼요. 카스토르는 되게 묘한 별인 게 약간 정신분열증, 요즘엔 조현병이라고 부르죠. 조현병의 불안정성이랑 천재성을 동시에 갖춘 별입니다. 그래서 그 뷰티풀 마인드에 나온 존 내시 교수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본래는 좀 흉성에 가까운데 유독 카스토르는 수성하고는 상성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수성하고 카스토르가 이어지면 순해진다기보단 그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득이 된 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사회성은 되게 없는 외톨이 과학자가 천재성은 있는데 아무도 못 풀던 수식을 어느 날 본인이 내가 풀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답을 냈는데 근데 그 답이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동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얘 무슨 뻘짓을 한 거니? 그러나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술적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의 답이 정확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는 사실이 후일에야 밝혀져가지고 학계가 깜짝 놀라서 뒤집어진다든가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친절한
세세한 과정의 설명이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과정도 없이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가 답만 딱 내놓는 것처럼 답만 내놓습니다. 근데 그게 당장은 우스갯거리가 되지만 나중에 가면 그게 되게 정확한 해법이나 혁신적인 발상이었다는 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확인되는 패턴이 수성 카스토르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날 전후에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너무 혁신적이어서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주장이나 이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노다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강물 안에 모래 속에 있는 사금처럼 잘 눈에 보이지 않는 되게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론이나 주장이 이날 전후에 나왔다면 그게 나중에 노다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은 눈여겨봐서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7월 30일 같은 날에 수성은 쌍자궁 22도를 지나면서 엘나스, 황소자리 베타성인 엘나스랑 만납니다. 자, 수성하고 금성이 이제 순행에 접어들어서 내행성 특유의 빠른 속도를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많아요. 되게 돌아다니면서 거치고 지나가는 만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벤트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엘나스의 경우에는 되게 좀 특이한 별이에요. 길하지도 흉하지도 않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 공격적이지도 방어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채색의 무속성의 별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미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미는 없는데 유능하고 똑똑하고 우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성들이랑 엘나스가 만나면 결과는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금성이 엘나스랑 만나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일을 잘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인정받으면 보통은 상사들이 좋아해요. 윗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아유 이쁘네, 일을 잘하네 하면서 이쁨 받는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냅니다. 효율이 좋은 거죠. 능률도 좋고. 근데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시기를 받아요. 당연히 이제 눌리는 이쪽은 돋보이는데 저쪽은 이제 스팟라이트가 사라지니까 동료들이 약간 시기를 하긴 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동료들이 확실히 이 타임로드 금성인 사람들의 발목을 잡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의욕도 힘도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되게 잘해서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은 엘나스랑 만나면서 본인은 되게 잘해서 뭐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주변에서 달갑지 않아서 뒤끝이 조금 불편해지는 약간 좀 찝찝한 그런 상황인데 뭐 그래도 그런 찝찝한 때문에 자기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엘나스는 황소자리 베타성, 황소자리의 뿔을 얘기하거든요. 북쪽 뿔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황소의 뿔처럼 밀고 나가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주변 상황을 약간 무시하고 그냥 자기 할 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괜찮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이 항성 밭이라고 그랬죠. 별들의 밭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많은데 금성은 엘나스랑 만나면서 약간 찝찝한 일이 있어도 자기 하던 일을 밀고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 고려를 하시고요. 자, 어쨌든 8월에는 또 이것저것 또 많아요. 메이저한 구조는 아닌데도 이것저것 일이 많기 때문에 7월 마지막 주도 수성하고 금성, 내행성 빠른 애들이 자기 속도를 되찾기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8월에 어떤 경우의 수가 많은 8월을 대비하면서 7월 네 번째 주도 그 시동을 건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잘 준비하시고요. 자, 크로노사이트 7월 마지막 주 주간 운세 보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